우리가 자녀에게 전한 말들, 그건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엔 믿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식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난 뒤부터 자식의 연락이 뜸해졌고, 전화는 짧아졌고, 방문은 미뤄졌습니다. 분명 사랑해서 꺼낸 말인데 왜 자식은 더 멀어져 간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진심이 부담이 되고 책임이 되고 회피의 이유가 된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우리가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말이 되어버린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지금 4가지 사례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영상에 담긴 모든 사례는 대한가족상담학회, 보건복지부, 서울시복지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수집한 실제 상담 기록과 정서소통 통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실존 사례를 깊이 있게 각색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나 돈 조금 있어 그 말이 만든 거리. 서울 강서구 76세 정명자 어르신은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오신 지 벌써 11년째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상가 건물 한 채와 국민연금으로 한 달 170만 원 정도의 수입. 크게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은 삶이었지만 적어도 자식 손 벌리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딸 지윤 씨는 결혼한 지 15년 차 경기도 광명에서 남편과 2자녀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다현이 과학탐구대회 나가요? 할머니가 있었으면 제일 먼저 보여드렸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웠습니다. 지윤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고 명절이면 꼭 찾아왔습니다. 2022년 5월 지윤 씨가 통화 중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남편 일도 좀 불안해서요. 정명자 어르신은 며칠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조심스럽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윤아, 사실 말 안 했는데 아빠가 남기고 간 상가세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 혹시 급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순간 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 주 일요일 딸은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밥 할게요. 진짜 고마워요. 그날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전화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혹시 5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냉장고가 고장나서요. 그 다음 주에는 이번엔 보일러 수리비가 좀 나와서요.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움 요청은 점점 많아졌고 전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는 줄었고 엄마 안부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맞이한 정명자 어르신의 생신, 딸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택배로 온 케이크 박스를 직접 집 앞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스 안엔 딸의 손글씨도 아이들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지윤아, 혹시 요즘 엄마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말이 끝나기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서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가진 걸 말하는 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믿는 마음이었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머니를 고마운 분에서 쓸모 있는 분으로, 그리고 결국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나 돈 조금 있어. 그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돈이 있다고 말한 순간 나는 부모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고맙다던 말은 당연함이 되었고 도움은 요청으로 바뀌었으며 결국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잊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단지 버릇없는 자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관계가 반복되면 사람의 뇌는 그걸 지원 체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서적 관계였던 부모는 점차 금전적 역할자로 고정되고 그 역할이 끝나거나 부담되면 심리적으로 거리두기가 발생합니다. 즉, 사람은 계속 고마워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일부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1년 노인의 자녀관계 변화 분석에서는 노인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경우 자녀의 정기적 방문 및 전화 빈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의 고령층 사례집 2020에서는 이런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모가 사전 증여 혹은 지원 사실을 밝혔을 때 자녀의 관심이 정서적 애정에서 형식적 요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정이 오가던 관계는 언제부턴가 필요가 오가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사라진 순간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대한가족치료학회 상담 보고서 2019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받다 보면 점점 무뎌지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습니다. 주면 가까워진다. 도우면 더 사랑받는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도움이 관계의 끝을 앞당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걸 말하는 것보다 묵묵히 품고 있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나 요즘 좀 아파. 서울 구로구에 사는 68세 김영자 어르신. 자식 셋을 다 키워내고 이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세 자식 중 둘은 외국에 있고 막내딸 혜진 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매달 한 번쯤은 전화했고 명절이면 꼭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성민이 상 받았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성실한 딸이었고 어르신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23년 겨울 김영자 어르신은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 병원에 갔습니다. 협심증 의심, 며칠 입원 후 정밀검사.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약을 바꾸고 생활 습관도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입원 마지막 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혜진아, 나 며칠 입원했었다. 심장이 좀 안 좋아졌대. 이제 괜찮아졌지만 그냥 너한텐 말하고 싶었어.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다니까 다행이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퇴원하셨으면 푹 쉬세요. 그날 이후 딸의 전화는 조금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사진도 보내고
짧은 영상도 자주 보내줬는데 이제는 읽음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걱정하게 했나? 2주 뒤 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현이 사진 봤어. 이뻐졌더라. 엄마는 그냥 조금 쓸쓸하네. 답장은 그 다음날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진짜 너무 정신없어요. 다음 주쯤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는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작은 약통을 들고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문득 덜 중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한 건 정말 괜찮지 않아서였고 혼자 견디기 조금 버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힘내라는 말 단 한마디만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회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 요즘 좀 아파요. 그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세상입니다. 이건 자식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감당할 여유를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병고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걸 내가 감당해야 하나? 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그 감정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 대신 침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정서적 회피라는 심리 방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녀에게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악화를 알렸을 때 자녀가 정서적 거리를 두는 비율이 무려 31.4%에 달했습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연락 횟수의 감소, 그리고 엄마 얘긴 들었어라는 말 한마디로 회피하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자 부양 보고서 2020는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병을 감정적 공감이나 돌봄의 사랑이 아닌 부담과 의무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가족치료학회 상담 사례 2019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자주 아프다고 말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보인 반응은 도망치고 싶다, 부담스럽다, 아프다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힌다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이건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자식이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아프다는 말마저 받아줄 여유 없이 살아간다는 것. 세 번째 사례 이 집은 내 거야. 그 말이 만든 거리. 경기도 일산 72세 이정자 어르신.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2층짜리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 자식은 2명. 그중 장녀 미선 씨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다. 평소엔 연락이 뜸했지만 생일이나 명절엔 꼭 전화가 왔고 1년에 한두 번은 딸이 찾아오곤 했다. 엄마, 이 집은 아직도 따뜻하네요. 어릴 때 생각나요? 어느 날 미선 씨가 말없이 집을 둘러보던 중 이정자 어르신은 불쑥 말했다. 나중에 이 집은 너 줄 거야. 엄마가 정리해놨다. 그날 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그 다음 주 딸의 전화가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은 추우니까 혹시 보일러 잘 돌아가요? 엄마, 혹시 주변에 빈집 있으면 알려줘요. 요즘 부동산 공부하느라. 그 말들이 어르신은 왠지 조금 이상했다. 그전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몇 달 뒤 이정자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얘기를 하자 딸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혹시 이 집 문서 어디 있어요? 순간 어르신은 말을 잊으셨다. 그날 이후 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정자 어르신은 방 한가운데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나? 부모는 유산을 미리 말하는 것이 자식에게 믿음과 안정감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관심의 목적을 바꾸게 만듭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받기로 확신한 순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에 의해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 권리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미 내 거라고 확신되면 고마움도 조심스러움도 사라진다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유산을 미리 언급하는 순간 자식의 뇌는 이 관계를 정서적 관계가 아니라 받기로 한 거래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엔 관계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재산 자체로 옮겨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가 유산 이야기를 미리 해두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요. 그 말 맞습니다. 믿고 나누고 준비하는 건 가족 간에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 준비가 어떤 마음까지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2020년 한국노년학회에서 발표한 고령자 유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유산을 사전 언급하거나 증여한 경우 자녀와의 정기적 방문과 정서 교류 횟수가 평균 52%나 감소했습니다. 기대가 채워진 관계에서는 감정의 밀도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노후 재산관리 사례집 2021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가 부모와의 돌봄 관계를 줄이고 전하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연락 자체가 뚝 끊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보고, 또한 대한가족치료학회 상담 보고서 2019에서는 이런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미리 말하거나 문서를 넘긴 뒤부터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먼저 거리두거나 자산을 통제하려 드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받을 게 남아있을 때 관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관계는 정서가 아닌 이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끝나는 순간 관계도 같이 멈추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그 말이 만든 거리. 경북 구미에 사시는 70세 최경자 어르신. 남편은 돌아가신 지 10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말은 하셨지만 밤만 되면 집안의 정적이 깊어지곤 했습니다. 외아들 창훈 씨는 서울에서 회사 운영하느라 늘 바쁘다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전화가 왔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내려와 손주 얼굴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이번엔 오래 못 있어서 죄송해요. 다음엔 좀 더 있다 갈게요. 그런 짧은 대화 속에서도 어르신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척추협착증 초기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몸이 정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들기도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졌습니다. 퇴원한 날 밤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훈아, 요즘 엄마 혼자 있는 게 좀 무섭다. 진짜 너 없으면 엄마는 못 살겠다. 그 말에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전화는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그전엔 잊지 않고 보내던 손주 사진도 이젠 잘 오지 않았고 연락은 필요한 때만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은 안 하셨지만 느끼셨습니다. 그날 그 말을 꺼낸 이후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걸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자주 오세요? 어르신은 조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좀 바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시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나?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이 말에는 사랑도 믿음도 외로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조심스레 피로로 바뀌고 피로는 자연스레 회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어느 날부터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정서적으로 무거운 부탁을 감당할 여유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부모의 정서적 의존은 사랑으로 전해지기보다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그 부담은 관계를 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정서적 회피 방어라고 부릅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죄책감보다 그 관계 자체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심리. 그래서 자식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이유를 모른 채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꺼낼 때는 정말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항상 따뜻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상담센터 사례집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됐습니다. 정서적 의존 표현이 잦은 부모일수록 자녀가 연락을 줄이거나 아예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족상담학회의 고령자 자녀 관계 보고서 2019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말에 피로감과 부담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고령가족관계 실태조사에서도 명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방문과 연락 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 진심이 누군가에겐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짐을 피하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거리를 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이유를 모른 채 혼자 미안해지고 혼자 서운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랑해서 했던 말이 어느 순간 자식에겐 부담이었고 때론 회피의 이유가 되었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요즘 좀 아파란 말을 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대한가족상담학회 등 실제 상담과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꼭 전해주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가 또 한 사람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루의 건강은 당신의 마음 곁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